2015년 8월 7일 두 번째. 앞서 이제 우리 1교시에서는 이제 모델링에 대한 개념과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배워봤고요. 자, 이제 예제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도면 열어서 기다리시고요. 자, 좌측에 보이는 이 도면 155페이지죠. 좌측에 보이는 이 도면은 자, 요 놈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도면을 그리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나요? 평면도가 있고 정면도가 있고 우측면도가 있습니다. 어떤 거가 될까요? 그렇죠. 평면도 되겠습니다. 해서 저는 원점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자, 평면이라 하면은 F6번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X, Y면 되겠죠.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그려 보겠습니다. 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크게 사각형 그려서 가로가 91이 되겠고요. 높이는 61이 되겠더라. 자, 라인으로 이 정도에서 선 하나 수직선을 그려주시고요. 거리값은 49가 되겠네요. 이어서 라인으로 여기서 수직선, 수평선, 수직선을 그려서 치수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몇이 돼야 될까요? 요거는 49에서 21을 뺀 값, 거기서 슬러시 2 이런 식으로 계산도 다 됩니다, 여러분. 49에서 21을 빼고 거기서 나누기 2를 해라. 49에서 21을 빼면 여기와 여기의 합친 값이 나오겠죠? 거기에 나누기 2를 해야만 절반의 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49-21 나누기 2를 하면은 엔터, 이렇게 14가 나오겠더라. 여러분들 이제 암산을 해도 되는데 수식을 쓸 수 있으면 수식을 써서 해 주셔도 괜찮겠다는 거죠. 자, X 트림으로 잘라버리면은 이렇게 잘리겠습니다. 원 그려볼까요? 원은 요 정도 있는데 원의 위치가 오른쪽에서 21 그리고 위에서는 30.5 원의 크기는 20파이 30.5라는 거는 21이라는 건 여기서 여기가 21이니까 요것 또한 21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30.5라는 건 여기죠. 이렇게 갔을 때 이 원의 센터가 요게 30.5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을 때 이것도 30.5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여기까지 스케치가 완료되면은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치수가 빠졌죠? 요거랑 15mm가 되겠더라. 이렇게. 자, 여기까지 스케치가 완료가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여기 2D 스케치 마침 요 버튼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꼭 오른쪽 상단이 아니라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2D 스케치 마침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스케치에서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돌출 버튼 단축키는 2죠. 눌러주시고요. 원하는 영역 디귿자 영역을 클릭하시고 방향은 맞겠죠. 높이 몇 mm인가요? 46인가요? 확인. 자, 그런데 옆에 스케치가 사라졌습니다. 돌출 항목의 플러스 버튼, 스케치 항목의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의 체크. 다시 한번 돌출. 이번에는 네모 영역인데 원의 영역이 자동으로 안 잡히고 있죠. 따라서 그냥 요 네모 영역만 잡아서 두께는 몇 mm? 14. 그런데 주의할 점, 여기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서브트랙으로 되어 있죠. 빼기로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접합 유니온으로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유니온 체크 하시고요. 그래야만 형상이 보이죠. 확인. 스케치의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 끕니다. 자, 윤곽선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뷰 비주얼 스타일에서 세 번째 모서리로 음영 처리. 그러면 윤곽이 선으로서 조금 더 자세히 보이죠. 비주얼 스타일의 모서리로 음영 처리였습니다. 맞습니까?
기다릴게요. 자, 이제 과제 하나 나갑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를 고르냐? 제가 하나 정할 건데 요거 먼저 해야지. 자, 페이지 158페이지인데요. 이게 조금 보기 힘들어요. 옆으로 쓰러뜨려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좀 약간 내가 그 그림판을 이용해서 돌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요 158페이지 열어 놓으신 상태에서 요 놈을 그대로 놓고 우리 키보드 보면은 그 오른쪽에 방향키 위 쭉 따라가면은 제일 위에 프린트 스크린 버튼 있죠. 자, 그 프린트 스크린 버튼을 띡 한 번만 눌러주면은 이 화면을 그대로 캡처를 뜬 거거든요. 자, 프린트 스크린 누르면 얘가 캡처가 떠진 거야. 자, 이 상태에서 봐보세요. 프린트 스크린 한번 눌렀죠? 그러면은 여기 윈도우 시작 버튼 안에 들어오면은요, 모든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서 쭉 내려가면은 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 그림판 있는 거 보이세요? 보조 프로그램 안에 그림판. 자, 그림판을 열어서 거기다가 컨트롤 V 하면은 방금 전에 그 캡처했던 화면이 이 안에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자, 이놈을 그대로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회전이 있어요. 근데 회전을 몇 도로 할 거냐면은 왼쪽으로 90도 해볼까요? 왼쪽으로 90도. 자, 그 상태에서 이 화면에 마우스로 꾹 눌러서 이렇게 좌측 상단으로 타이트하게 딱 맞춰 놓으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90도로 회전했기 때문에 원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죠? 네, 왜냐면 이렇게 쓰러뜨리고 나서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는 있지만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그림판을 이용해서 요렇게 90도 쓰러뜨려서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ESC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일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오시면은요, 이 스크롤 막대를 제일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오시면은 여기에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점이 하나 보이는데 이 점을 마우스에 갖다 대면은 화살표가 뜹니다. 그 화살표를 꾹 눌러서 얘에 맞게 타이트하게 조절하세요. 이렇게 당기면 당겨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기면 당겨지기 때문에 이 그림에 맞게 딱 줄여달라는 거죠. 이 상태로. 그 상태에서 컨트롤 S 누르면은 저장하기가 뜨는데 바탕화면에 놓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놓고 저장은 뭐 제목 없음으로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림판은 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하나 생성되어 있겠죠. 제목 없으면 이렇게 떠있죠. 이놈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을 제일 위에 더블 클릭해서 반을 줄여놔야겠죠. 이렇게 줄여서 봐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냥 놓고 그려도 상관없어요. 이 도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헷갈리더라도 그대로 놓고 하더라고 그냥. 근데 조금 우린 약간 초보적인 역할이 초보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바꿔놓고 하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기 때문에 배우실 필요가 있겠죠. 뭐 인벤터의 기능은 아니지만 뭐 그림판을 이용해서 도면을 이렇게 놓고 좀 볼 수도 있겠다는 거.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부터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도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이는 도면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개념을 잡아 드릴게요. 제가 F6번 눌러서 좌표계를 이렇게 XYZ가 등각으로 보이게끔 해 놓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을 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도면을 그려야 될까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다양한 방법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어떤 사람은 뭐 요거, 어떤 사람은 요거, 또 어떤 사람은 요거 나왔는데, 저는 요 놈을 하겠습니다. 평면도. 그러면은 이 XYZ 중에서 평면도라 하면은 이 좌표계 기준으로 보세요. 평면도라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면이잖아요. 그쵸? 그럼 위에서 아래로 딱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면은 이렇게 X랑 Y가 껴져 있는 이면이 돼야 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때는 X, Y를 끼고 있는 면에다 그려야 된다는 거야. 해서 여기에 있는 X, Y 면을 선택하라는 거죠. X, Y 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들어오라는 거죠. 그리고 X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앞에 있는 문자가 항상 오른쪽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자가 위를 향하고 있어야 되고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으면 큐브를 이용해서 돌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사각형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사이즈는요, 가로가 세로가 61.2가 되겠고요. 가로는 96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서클 하나 그릴까요? 서클 그리겠습니다. 서클의 크기는 14가 되겠고요. 위치는 왼쪽 측면에서 원의 센터까지가
61.2다. 그리고 하단에서부터는 61.2의 절반 30.6인 위치였어야 되고요. 맞습니까? 라인으로 좌측에서 수직선 하나 그리고요. 적당한 지점에서 수평선 하나 그립니다. 사이즈는 좌측에서부터 26.4.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38.4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자, 여기까지 스케치가 됐고요. 라인 1의 북쪽에서 수평선, 남쪽에서 수평선. 트림으로 잘라보면은 이렇게까지 자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를 수 있겠습니다. 자, 필렛이 어디 있나요? 목깎이. 목깎이 반경 7.2죠. 7.2. 클릭 클릭. 여기도 클릭 클릭. 마우스 클릭 확인. 해서 목깎이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해야 될 스케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우클릭 2D 스케치 마침을 누르고 나오신 다음에 돌출을 하나씩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출 앞쪽 영역 두께는 22.8이 되겠죠. 22.8 확인. 왼쪽 디자인 틀에서 돌출 1번의 플러스를 눌러서 스케치 항목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시성.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꾹 누르고 돌리면 살짝 돌아가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돌출. 이번에는 뒤에 큰 영역. 두께는 몇 mm인가요? 48mm인가요? 48mm. 자, 접합이 돼야 될까요? 맞죠? 유니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확인. 마지막 돌출. 앞쪽 네모. 두께는 몇 mm? 25.2. 마찬가지 유니온. 접합이 되어 있어야겠죠? 확인. F6번. 스케치는 마우스 우클릭 가시성을 끕니다. 윤곽선을 뚜렷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뷰의 비주얼 스타일을 모서리로 음영. 뚜렷하게 보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못 만드신 분들 시간 좀 더 드릴 테니까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도면 이어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도면인데요. 모델링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자, 모델링 이렇게 생긴 모델링이라 보입니다. 조금 난해하네요. 우리 앞에서 했던 것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죠? 난이도 좀 있네요. 판단 잘해야 돼요. 한 번에는 절대 못 만들어요. 이제 병합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잘 짜야 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자,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이렇게 그릴 생각이에요. 정면도죠. 정면도에 윤곽을 그릴 거다. 이렇게 그리겠죠. 그래서 이 밑에 영역, 첫 번째 이 밑에 영역을 여기서 이만큼 돌출할 거고요. 그리고 위의 영역, 이 영역은 여기서 요만큼 돌출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진행해도 뭔가 눈에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해서 전 정면들 먼저 그릴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F6번. 자, 원점에서 어느 면에 잡아야 될까? 정면에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는 면이기 때문에 여기가 정면이고 여기가 평면이고 여기가 우측면이에요. 따라서 정면은 여기서 바라보는 면이기 때문에 X와 Z를 끼고 있겠죠. 맞습니까? 이거 판단 잘해야 됩니다. X와 Z. 스케치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갑니다. 먼저 센터선 하나 그릴게요. 저는요 수직으로 대략 한 80mm 정도에 해당되는 80mm 정도의 수직선을 그리겠습니다. 대략 숫자가 보이죠 이게. 80mm 정도의 숫자를 보일 때까지 딱 80mm 안 맞춰도 되니까 비스무리하게 80mm 정도까지만 올리시면 돼요.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그쵸? 비슷하게는 80mm 비슷하게는 올리셔야겠죠. 정면도 높이가 8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 선은요 마우스 오른쪽 구성으로 바꿔 놓을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 C
하단의 중심에서 원을 그리는데 원의 크기는 38파이, 반지름이 19니까 맞습니까? 38파이. 됐죠? 계속해서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라인은 왼쪽만 그려야지. 센터 포인트 기점으로 좌측, 상단, 대각선, 그리고 수평. 이렇게까지. 치수 기입 살짝 해볼까요? 요거 26. 가장 꼭대기에서 바닥까지가 80mm. 그리고 너비는 70mm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각도, 요 경사선과 수직선을 클릭해서 위로 40도.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볼까요? 자, 이어서 제가 요 스케치를 그릴 겁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요 스케치를 그릴 건데, 얘는 주의할 게 뭐냐면요, 분명히 보시면은 바닥에서 14mm 높이에 있죠, 얘가? 그쵸? 근데 라인으로 선을 그릴 때 여기 녹색이 뜰 때 찍으면 될까 안 될까? 자, 녹색이 뜰 때 찍은다는 거는 26의 중간인 13mm 포인트란 소리죠. 따라서 여기 구속이 되겠죠. 녹색 포인트 뜰 때 클릭하면 구속되는 거 아시죠? 그럼 13mm 구속이 되니까 얘는 안 움직여요. 하지만 얘는 14mm가 돼야 되거든. 따라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녹색이 아닌 노란색이 뜰 때 클릭해야 되는 거예요. 살짝 위로 찍었죠. 살짝 위로. 자, 그래놓고 수평으로 갑니다. 그리고 수직, 다시 한번 수평으로 가서 센터선까지 이어줘야겠죠. 치수기입, 하단에서 선까지가 14mm가 돼야 되겠고요. 꼭대기는 32죠. 32. 너비는 센터로부터의 너비가 32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되신 분들은 대칭 복사 한번 들어갑시다. 자, 상단에 있는 대칭 복사 버튼 클릭. 대칭선 선택은 여기 요 선과 요 선, 원하는 선들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죠? 원은 빼고. 대칭선 클릭해서 대칭선은 여기 구성선, 세로의 구성선을 클릭하시고 적용, 종료. 여기까지 되겠죠? 트림으로 X죠? 여기와 여기를 지워줘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마무리됩니다. 기다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아직 안 된 게 어디냐면은, 안 된 게 어딘가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3D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 라운딩이 지금 안 들어가 있죠? 라운딩. 왜냐면 이렇게 직각으로 뽑아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여기가 각이 졌습니다. 여기 라운딩 하는 방법. 자, 상단에 3D 모형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일 위에 3D 모형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찾아보시면은 여기에 못깎기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자, 못깎기 버튼 눌러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못깎기 버튼 눌렀으면은 반지름 값이 2가 아니라 몇 mm인가요, 이거? 15mm죠. 자, 2mm를 클릭해서 15로 바꾸십니다. 자, 엔터 한번 쳐주시고요. 자, 이어서 모서리 블렌드가 들어가야 될 부위를 직접적으로 클릭을 하면 되는데, 모서리 블렌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라운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렇게. 맞습니까? 따라서 날아갈 모서리가 어딘가 봤더니 요 날카로운 요 모서리가 날아가야겠더라. 그럼 그 직접적인 그 날아갈 모서리 클릭하라는 얘기죠. 요 모서리. 반대쪽도 요 날카로운 요 모서리 클릭하라. 그러면 이렇게 라운딩이 아주 편하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인. 마무리. 꼭대기에 모자 하나가 있네요. 꼭대기에 모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요 놈을 그려서 저는 하단의 방향으로 돌출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다면 요 놈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제일 위에 요 꼭대기 요 빤빤한 면을 잡고 스케치 버튼을 눌러서 들어와라. 자, 거기에 사각형을 모서리로부터 이렇게 딱 맞는 사각형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딱 맞추기가 힘들어요. 어디를 맞추기 힘드냐면요, 여기는 맞추기 쉬워. 그런데 오른쪽 여기 선에 딱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 선에 맞추기가. 그러니까 요럴 때는요, 그냥 비스무리하게 딱 갖다 놓고
구속 조건에서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제가 먼저 해볼게요. 요선하고 요선이 같은 선상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은 동일 선상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수직선과 요선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이게 되므로 딱 맞아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요놈의 길이는 30mm가 돼야 되더라. 30mm 돼야 되더라. 평면도를 확인해 보면 여기 30mm 맞나요, 여러분? 네, 30mm 돼 있죠. 거기서 그러면은 원을 센터 포인트를 잡아서 한쪽 끝점을 찍어주면은 반지름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센터 포인트 찍고 한쪽 끝점을 찍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원이 그려지겠죠. 한 번 더 원을 같은 중심에서 그리는데 이 원의 크기는 18파이가 되겠더라. 필요 없는 선 드렛으로 지우겠습니다. 프레임 지우고요.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스케치 마무리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놈을 그대로 두께를 주겠습니다. 방향은 하단의 방향으로 합치기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 거리값은 18mm. 차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 돼야 됩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합집합 18mm 확인.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방향이 애 같은 경우는 V포인트 값을 이용했기 때문에 방향이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모양이 됐는데 나는 그리다 보니까 왼쪽을 바라보고 있죠. 따라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큐브에 있는 놈을 이용해서 방향을 바꿔주면 되겠더라. 큐브를 보시면은 여기가 아니라 반대쪽 여기 모서리를 클릭하면은 이렇게도 보일 수 있겠죠. 큐브를 이용해서 반대 방향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맞나요?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